네, 저는 슬라보의 지제게 나눌 수 없는 자녀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나눌 수 없는 자녀가 뭘까요? 지젝은 이 쉘링의 이론을 들어서 쉘링의 무질서와 충동으로 가득한 존재의 기원전 상태를 인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개진해 나갑니다. 자, 그럼 나눌 수 없는 자녀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분 아시죠? 네, 그 유명한 자크 락강입니다. 락강의 명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론을 좀 더 확장해서 지젝은 뭐라고 하냐면 외부 현실 또한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외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언어나 상징, 담론, 이데올로기 같은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지젝의 말대로 진짜 외부 현실이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로 국회에서 한 가지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만 봐도 알아요. 각 정당들이 서로 정말 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결코 현실은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 타자의 욕망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자, 즉 나의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타자를 명명한다면 부모님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곧 그게 나의 의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욕망대로 따라가는데 지젝은 그것이 바로 분열된 주체로서 자신의 지위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어로 구조화된 외부 현실을 살아가는 주체는 태어날 때부터 분열된 주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열된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이 뭘까요? 나 갖고 싶어. 나 하고 싶어. 이게 욕망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할 의미가 없겠죠. 지젝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욕망을 뭐라고 하냐면 요구에서 필요를 뺀 것이 바로 욕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욕망이라는 것은 이 요구가 뭐냐면 세상에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난 인간의 이제 언어 이전의 감각적인 경험, 그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고통이든 쾌락이든 주체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하겠죠? 그들만의 가득 찬 감각적인 경험을 바로 디맨드, 요구라고 합니다. 락강의 언어로 이것을 실제기라고 하죠. 여기서 내가 뭘 겪었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말로 표현하면 좋잖아요. 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욕구, need, 필요다라고 하는 거죠. 락강의 언어로 상징계입니다. 자, 실제에서 꽉 차게 경험한 것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는 게 생겨. 남는 걸 바로 욕망이라고 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게 손바닥 크기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손톱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에서 손톱을 가리면 나머지가 남겠죠?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락강의 언어로 뭐죠? 상상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 끝없이 남는 부분, 그런 남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출현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락강은 이 자녀를 소문자 대상 A, 대상 A라고 명명합니다. 자, 다들 이 대상 A 경험해 보셨죠? 전 이 대상 A 하면, 소문자 대상 A 하면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사기예요. 제가 많이 당해봤다는 거겠죠? 선생님들은 어떤 단어가 뜨시나요? 콩깍지. 네, 그 콩깍지가 씌워져서 낭패를 보신 분들 많아요. 결혼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대상 A 경험은 주체에게 남는 잔여로 환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경험이라고 느껴지냐면 악의 경험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악의 경험으로 경험되지만 그런데 대상 A는 나쁘게만 할까요? 지잭은 그것을 사라지는 매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분열된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자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 네, 요거에도 현혹되고 요것만 있으면 내 경험이 꽉 채워질 거야. 요것만 있으면 내가 해결될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대상 A 경험을 하죠. 소무자 대상 A 경험을 하면서 상처받고 찢기고 탈탈 털리고 그러면 처음에 타자의 욕망에서 시작했던 나는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주체가 탄생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실체 변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성의 인간이 정신성의 인간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네. 이 환상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결여의 흔적을 감추거나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환상을 띄우지만 사실 그것은 사라지는 매개자로 기능하고 육체성에서 정신성으로 실체 변환하게 한다라고 지적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충동으로 가득 찬 육체성의 인간이 정신성으로 실체 변환해 가는 과정을 이 4단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정신병적 수준의 눈먼 충동들로 가득 찬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동물적인 수준이죠. 의미도 의지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러다가 이 상태로는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의지가 출현하면서 내면에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실제적 진실을 어렴풋이 드러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행위나 증상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말이라는 상징으로 규제된 것 안에서 충동을 목적을 향해서 계속 투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육체성의 표현이 아니라 규제된 것 안에서 이 정신적으로 상상하면서 이 제대로 대상 A가 욕망에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상 A 경험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탈 털려요. 텅 빈 주체가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미, 그 의미가 무가치하게 되면서 텅 비어져요. 그러면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정말 자신의 말을 듣게 된다. 그것에 그 말에 나 자신을 용기 있게 던지는 주체가 될 때 육체성의 존재에서 정신성의 주체로 탈바꿈하는 실체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정말 눈먼 충동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무의식적인 의지가 올라와서 수축 팽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징을 잡고 내가 계속 소무자 대상 A에 걸리긴 하지만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결단에 의해서 내가 그 충동 에너지들을 나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왜 울까요? 우리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도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요. 왜 우는지 모르는데 불편해. 이 상태를 셸링은 이 눈먼 충동들의 세계라고 하고 락강은 락강의 언어로는 실제계라고 하죠. 그리고 지잭은 뭐라고 하냐면 전 상징적인 충동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전 상징적 충동의 세계는 어둡고 암흑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동은 모든 것들의 기원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충동이 무한으로 순환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유튜브 쇼츠를 계속 스크롤하거나 이 목적 없이 넷플릭스를 자동 재생하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하는 것이 바로 자유는 1도 없는 이 충동의 순환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학자들은 이것을 이 원초적 자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자유라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선생님들의 고정된 사유를 제가 찢어드릴게요. 이 자유는 여기에서 보시는 이미지처럼 아주 긴장이 팽팽하게 있는 그런 긴장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냥 목적도 없어요. 필연적으로 계속 수축, 팽창 이것만 반복하면서 완전히 긴장이 난무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긴장의 상태가 난무한 이 상태를 완전히 혼돈 상태다. 지적이 뭐라고 하냐면 눈먼 충동들의 무질서하고 정신병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지금 말씀드린 이 상태가 무질서해요. 분화도 안 됐어. 난폭하긴 해. 시간성도 없어요. 그냥 무한으로 반복하는 정말 병신병적인 상태다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지잭은 이 상태를 대표하는 영화로 1994년도에 나온 스피드를 영화로 예를 들어요. 여기 나오는 버스는 말 그대로 미친 질주를 하거든요. 어떻게 미친 질주를 하냐? 버스 안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80km 이하로 떨어지면 폭탄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달리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내 한복판을 달려야 된단 말이죠. 완전히 정신병적인 상태인 거죠. 이 눈먼 충동들의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 회전목마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런 눈먼 충동들로 가득 찬 세계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이런 상징 전에 충동들만 난무한 상태인지, 자, 이 난무한 상태에 있다면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눈먼 충동들의 상태를 셸링이 뭐라고 표현했죠? 원초적 자유라고 말했어요. 맹목적이고 자유는 1도 없는 상태. 이렇게는 정말 그러다가 이렇게는 정말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실제적인 의지가 올라옵니다. 이 의지가 올라오면 바로 이젠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제 능동적인 상태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긴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수축의 힘. 수축의 힘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네, 비의 힘, 죽음 충동, 타나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성의 힘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팽창의 힘은 뭘까요? 팽창은 A의 힘이라고도 하고 또 생명충동, 에로스예요. 이 정신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의지가 올라오면 어떤 충동들이 어떤 힘이 먼저 작동하냐면 이 비의 힘이 먼저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의식적으로 이러든 못 살겠어 하고 원초적인 행위인 결정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려고 할 때 몸을 수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축은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수축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데 나쁜 길로 빠지는 타락이 아니라 자기를 제한하는 의미에서의 타락이다. 왜? 자기 제한의 타락, 수축. 그것을 왜 할까요? 이 참을 수 없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축하고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제한을 한다라는 거죠. 계속 무의식적으로 유튜브 쇼츠를 스크롤하던 사람이 자기 제한을 하면서 나 핸드폰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불가피하게 수축적인 힘, 비로 인해서 타락을 초래했지만 이 수축 없이는 상징적인 질서를 만들 수 없고 이런 정신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런 수축이 없이는 튀어 올라가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제한하는 수축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의지의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축하려는 B의 의지와 팽창하려는 A의 의지 이것 중에서 B의 힘에 우리는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동물처럼 주체가 마치 이 올무에 갇힌 동물처럼
해방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구속을 강화하는 이런 동일한 제스처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 눈먼 충동들의 닫힌 순환운동, 그러니까 원초적 자유의 충동에서 주체가 정신성으로 가기 위한 열린 진행을 하는데 이 단계에선 상징적인 구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이제 과잉으로 몸과 행동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겪으면서 한 병사가 자신 옆에서 죽어가는 동료들, 또 자신이 쏘아 죽인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실제계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병사에겐 완전히 압도하는 경험이었던 거죠. 트라우마.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무한한 이 정신병적인 충동 속에서 이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인 결단을 해요. 어떻게?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제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제한. 그래서 이런 주체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면서 결핍을 통해 실제계의 틈이 생기게 된 것, 실제계의 틈이 생기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꿈으로 자신의 이런 트라우마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닫힌 순환운동에서 열린 진행, 즉 충동에서 욕망으로의 진행이다, 이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증상은 충동을 깊은 곳의 외상적인 중해, 즉 실제계에서 경험한 트라우마, 압도돼서 넘쳐 흐르는 이 충동을 언어로 상징하지 못할 때 곤경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의식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걸 해소하고자 자신을 제한하고 타락하지만 이 제한하고 억압된 틈을 비집고 상징화되지 않은 것들이 이런 실제가 증상이라는 것으로 팽창해서 출현되는 거예요. 증상들이 있을까요? 억압한 만큼 틈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는 이 증상은 정말 다양해요. 이 강박증, 발작, 우울증, 우리가 경험하는 옆에 주위 사람들 경험하는 많은 중독증,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히스테리 증상들과 같이 이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증상들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아직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할 수 없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잭은 이 9세기의 슬로베니아의 폭력적인 기독교화를 다룬 이 1840년대 서사신 사비차의 세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공 체르토미르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위해서 나가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체르토미르의 욕망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몰라요.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자신의 종교가 위협받고 있다는 실제 속에서 이 긴장이 난무했던 거죠. 이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수축의 의지에 의한 전쟁의 출현이었는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어. 전쟁의 패배함으로 인해서 상징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실제계로서의 행위, 실제로서의 행위, 즉 의식으로만 알아차리진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결정 핵인을 통해서 무한하고 생각하는 존재의 타락, 유한성, 이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상징적인 질서의 기초를 세우는데 매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주체는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말을 통해서 분화하게 되는데 구조적으로 제한된 말에서 충동의 광기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미친 광기처럼 난무하는 그런 충동들을 이 언어로 제한하면서 어떻게 규제하면서 그 에너지들을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무의식적인 결단으로 행동으로 수축 제한하고 증상으로 팽창을 시도했으면 이 상징적인 구조 안에서 이 자신의 뭐가 생기냐면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목표물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부터 그런 충동 에너지는 다 어디에 사용되게 돼요? 이 목표를 향해 사용되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충동이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언어가 실제계에 딱 들어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는 거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거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틈에서 이제 무엇이 출현하냐면 환상을 만들어, 정신적으로 이제 환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환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계에서 상징계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환상을 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체는 상징계의 틀 속에서 자신이 분열되고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데 이 결여, 틈을 메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근본적인 환상, 그 근본적인 환상을 외부로 출현시킴으로써 이 근본적인 환상의 최소한의 자기동일성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주체는 환상의 외어 없이는 출현이 불가한 거죠. 자, 제가 힘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힘은 없어. 엄마처럼 힘 갖고 싶어. 그래서 네, 소문자 대상 A가 출현하기 시작해요. 네, 저는 이제 교회 사모님이자 피아노 학원을 하셨더니 저분만 따라하면 저분이 하라는 것만 시키는 대로 하면 난 내가 힘을 가질 거야. 못 가졌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농협을 들어갔는데 이 농협에서 그 많은 상사 중에서 딱 한 명. 아, 저 사람이면 나를 내가 갖고 싶은 힘을 줄 거야. 근본적인 환상이 채워질 거야. 라는 생각에, 했다가, 네, 그분이 저를 안 뽑아주셔서 제가 사직서까지 썼었다는, 네, 설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 소문자 대상 A는, 네, 목사님이에요. 자, 저분만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자,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결여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실제계를 버텼어요. 버티긴 버텼지만 어떻게 했어요? 네. 대박 깨졌어요. 이 환상 대상 A는 보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도달하는 순간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또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환상 대상을 또 띄워요. 자, 그럼 메워졌으면 어때요? 또 띄워요. 자, 환상 대상, 이 소문자 대상 A는 매혹되는데 한 번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이놈의 대상 A는 우리를 계속 매혹하고 뒤돌아선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따 강의 들으시겠지만, 네, 인간의 굴레, 거기에 주인공을 보시면 선생님이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이 대상이면 날 채워줄 거야. 하지만 도달하거나 실패하는 순간 끝없는 자책과 공허 때문에 막 계속 그거에 이제 혐오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의식적인 결단으로 전쟁에 출연했던 우리 체르토미르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축하며 사랑하는 여인 보고밀라가 있는 사원에 숨어들었는데 이 여인이 이교도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그녀가 체르토미르에게 세를 받으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여자 때문에 내 종교, 신념 버리시겠습니까? 체르토미르는 어떻게 했을까요? 체르토미르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 제대로 환상 대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고밀라가 이게 육체적인 사랑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종교 신념만 바꾸면 이 여자 내가 가질 수 있어. 이 환상 때문에 다 버리고 포기했는데 이제 이 여자 가질 수 없대요. 어떻게 해요? 완전 거세당한 거죠. 토미르는 이런 거세당해서 그 아픈 실제의 경험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그녀는 아주 매혹적이고 완전히 내가 넘볼 수 없는 대상이야. 라는 환상의 이미지로 바꿔서 실제를 띄웠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이미지가 탁월한 미끼다. 결혈의 자리를 떠받치는 것. 대상 A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자, 자신의 실제를 메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매혹되어서 쫓았던 돈, 명예, 사랑, 권력에 탈탈 이제 털려요.
말 그대로 사기 맞고 콩깍지 씌인 게 벗겨지고 환상이 가로질러지면서 주체가 텅 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텅 빈 주체가 되면서 의미로 가득 찼던 것이 무의미로 바뀌면서 텅 비워지면서 우리는 그동안 환상 대상으로 의무화된 욕망으로 덮어서 이제는 우리 눈을 가리웠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상징계의 틈에서 새어나오는 실제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무의식은 나를 정립시켜주는 최고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무의식을 믿어봐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내 안에 자기를 믿고 이 높은 곳에서 자기를 믿고 이 높은 곳에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무의식의 결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결단은 그 이전에 맨 처음에 충동 수준의 정신병적인 세계를 영원히 과거로 억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단은 이 관념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징적인 질서의 구조인 관념은 실제를 명명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실제 위에 질서를 부과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돈을 억제해서 무의식의 깊은 자리에 억압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충동을 이런 관념적인 것, 김병훈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이 로켓가 우주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우주 바깥에서는 그 힘이 없어도 계속 그 관성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으로 무한 에너지가 나와서 이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반복은 정신병적 수준의 눈먼 충동들의 상태가 아닌 이 무의식의 결단을 통한 이런 목표를 향한 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당 대상으로부터 이 상징적인 거세를 당한 체르토미르는 이제 보고밀라 없이도 체르를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자, 이는 보고밀라라는 환상 대상으로 삼았던 이런 충동이 복음이나 신앙이라는 관념 구조로 재구성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진정한 내적 평화를 발견하는데 이는 욕망의 충동이 관념을 따라서 이제 무한 반복하게 되는 이런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성으로 가득했던 이 체르토미르가 부정에 부정을 겪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체르토미르가 지금의 체르토미르가 아닌 거죠. 자, 소명을 발견한 자로서 이 육체성으로 가득했던 체르토미르가 어떻게 됐어요? 이 정신적인 존재로 실체 변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소명을 발견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정신적인 주체로 실체 변환한 것이 바로 이 체르토미르의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분열된 주체고 타자의 욕망에서 소외된 주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주체, 이런 주체로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쉘링이 말하는 자유는 이 억눌린 것에서 벗어나는 이 절대자의 힘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눈먼 충동들의 긴장, 그리고 무의식적인 결단을 통해서 수축하고 긴장하고 또 수축하고 긴장하고 또 말로 명명할 수 없어서 증상을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 환상 대상에 매국돼서 사기 맞고 탈탈 털리기도 해요. 이런 환상을 가로지르는 견딜 수 없는 불안, 이 불안 없이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자유가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축, 환상 대상들의 경험이 이 주체에게는 말 그대로 악마적인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악마적인 악의 경험.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주체를 발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 대상 A, 즉 욕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를 찾기 위해서 주체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라지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매개자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육체성의 체르토미르가 이 정신적인 체르토미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의 경험, 공포, 불안, 사랑하는 여인한테의 거절, 상실 이런 걸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젝은 주체를 무의식에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이 욕망, 정말 환상을 가로지르는 아픔을 주는 이 욕망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악의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 악마적인 악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대상 A를 쫓아가는 것 같으세요? 자, 내 진정한 주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선생님들이 해석을 하시고, 자, 오늘 이 단계들 거쳐서 육체적인 존재에서 정신성의 존재로 실체 변환해 가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